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최근 17번째 시집 고발장을 출간한 이호장 시인을 만납니다. 이호장 시인은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 부천문인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대 문명과 사회를 비판하는 활발한 시창작 활동으로 특히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호장 시인은 그동안 17권의 시집과 동시집 2권 등 등단 이후 거의 매년 1권 이상의 시집을 출간해오고 있는데요. 정감 넘치는 서정성 짙은 작품에서부터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촌철살인의 풍자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과 나이테, 화석의 울음 등 등단 초기 시집에 이어 2007년 펴낸 시집 왕릉은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시의 길을 찾아 쓴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살다간 왕과 왕비들의 기구한 삶을 시로 성화시킨 보기 드문 서사 시집입니다. 100마리의 새가 군중 위로 날아올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그린 시집, 날개도 특이한 시집이고, 가슴속에 불덩이로 품어온 아버지의 일생을 1270행의 장시로 풀어낸 아버지는 아버님께 바친 헌정 시집이었습니다. 2014년 펴낸 고라실의 안과 박은 문덕수 선생께서 이호장 시인은 농촌의 살아있는 풍경을 담아 농경사회가 뿌린 민족의 농경 역사를 시로써 시문학에 연재를 하고 이를 시집으로 출간하면 좋겠다는 친필 편지를 보내와 1년간 시문학에 연재를 했던 작품집인데요. 김제지역의 방언 어휘를 시로 성화시켜 문학자와 언어학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시집입니다. 2016년에 펴낸 청관녀의 달은 당군설화에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시로 형상화한 시집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꽃구름 탔더니 먹구름, 나룻배 탔더니 조각배라는 특이한 제목의 정치 인물 풍자 시집을 펴내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시집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 139명을 풍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인물 시집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시집 상묘소리를 출간했는데요. 죽은 자와 산 자, 저승과 이승을 잇는 마지막 의식의 노래인 상묘소리에 현 시대 상황을 빗대어 질타하고 정치와 경제,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시집이었습니다. 2021년 지난해 말에는 17번째 시집 고발장을 출간했는데요. 제목 그 자체로 예사롭지 않은 이 시집은 인간 문명과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질타하고 고발한 시집입니다. 이호장 시인이 그동안 출간한 시집은 이렇게 한 편 한 권이 모두 대작이요 걸작인 시집입니다. 이호장 시인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을 했는데요. 늦가기로 문단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시인의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이라는 글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라는 시를 처음 썼던 시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권의 대학 노트를 가득 채울 정도로 시와 소설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연로한 탓에 집안의 농사를 이어야 했고 20살에 결혼을 해야 하는 등의 개인사로 문학의 진로를 둘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공무원이 되었지만 문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 또한 접고 서울로 상경하여 비로소 문학에 발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으로 등단은 늦었지만 이후 시인은 준비된 역량으로 매년 한 권 이상의 시집을 펴내는 뜨거운 창작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22년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시집 17권, 동시집 2권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시집으로 묵지 않은 작품이 현재 600여 편에 이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인의 시나 글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호장 시인의 시를 정독해본 사람이라면 그의 시세계가 어떤 수준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옆에서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본 저로서는 이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문인이요 글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호장 시인은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닙니다.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나 사업장 등 어디에서도 수시로 메모를 하고 시를 쓰는 전천후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어휘구사의 순발력이 뛰어나고 시상 전개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시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호장 시인의 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사회적 비판 기능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직설적인 비판시가 아닌 비유와 풍자로 현대 문명과 세태를 비판하는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9명의 정치인을 다룬 촌철살인의 정치인물 풍자 시집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시집이며 이번에 출간한 시집 고발장도 사회 비판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시집이라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과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시정시는 그만큼 시인의 정신이 맑고 고결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대를 외면한 시가 문학사에 길이 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호장 시인의 이러한 시정신과 창작활동은 살아있는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발장, 이호장. 역발산 항우가 살아나와 백년을 도끼질하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의 손자까지 큰 도끼로 찍어도 끄떡없을 나무. 노벨이 만든 화약 뭉치 하나로 순식간에 넘어뜨렸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막혔다. 날개 접은 새들이 죽음의 깃으로 무덤 만들고 그 위를 스쳐간 바람 닿는 곳마다 숨소리 멈추는 땅. 해를 향해 눈 감아야 보이는 빗살이 온갖 형상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죽음을 쓰다듬고 새롭게 씨를 뿌려도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어둠이 부르는 건 생명 너머의 모래폭풍. 눈 감고 쓴 고발장 누구에게 접수할까? 고발장 시집의 가장 앞자리에 실린 표제시인데요. 큰 도끼로 찍어도 끄떡없을 나무. 노벨이 만든 화약 뭉치 하나로
순식간에 넘어뜨렸다는 진술이나 날개 접은 새들이 죽음의 기수로 또 다른 죽음을 쓰다듬는다는 구절은 섬뜩함을 자아내는데요. 새롭게 씨를 뿌려도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는 구절에 이르면 인간의 문명이 초래한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시는 이러한 생명 너머의 모래 폭풍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며 누구에게 고발장을 접수해야 할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날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사회적 문제와 국민적 원성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고 화천대유, 양귀비, 모래용, 광장, 사이비 등의 시편을 통해 신랄한 비유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 2~5장 펼치기 위해 접는다. 높이는 무한정. 도면의 거리는 암기된 공식. 사이사이 펼쳐진 거물만이 눈빛 번뜩이게 한다. 움직일 힘은 먹이에서 얻지만 정하지 않은 곳에 앉을 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접는다. 펼칠 때의 무게와 내릴 때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아도 뒤꿈치에 전해진 충격은 날아온 거리로 가늠하고 매의 눈에 든 그림자에서 불안한 몸짓을 느낀다. 좁히고 좁혀 오던 청량의 거리, 먼 하늘의 구름까지 닿아도 움켜쥐지 못하는 정해진 일상. 어느 때 펼쳐야 날개일까? 접는 순간에 공간을 움켜쥐어도 언제나 높이는 무한정이다. 이 시편은 어느 때 펼쳐야 날개일까? 접는 순간에 공간을 움켜쥐어도 언제나 높이는 무한정이다라는 진술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종국엔 파멸을 낳는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무한정 높이의 욕망이라는 날개를 가슴 속에 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죠. 먼 하늘에 구름까지 닿아도 움켜쥐지 못하는 날개가 갖는 욕망의 험함과 비애를 실감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이호장 시인의 시는 날카로운 서정의 촉과 뜨거운 시대의 감이 융융한 상상력으로 버무러져 강렬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내면과 차가운 밖의 현상이 밀착된 그런 체험에서 용수숨치는 시적 리얼리티는 흑백의 한순간마저 오늘 여기의 컬러로 재구해냅니다. 무엇보다 이호장의 시에는 혼이 살아 숨쉽니다. 그런 점에서 17번째 시집 고발장은 농경시집 고라실의 안가박, 꼴값 정치를 꼬집은 촌철살인의 정치인물 시집, 그리고 지난해 펴낸 저 슬픔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화염 같은 소리의 울림을 담은 시집 상여소리에 이은 또 하나의 걸작 시집입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